자, 보자 얘들아. 반갑습니다. 지금 공통사회 수업들로 온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이제 예비 고1,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공통사회라는 과목이 방학 때부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빡세게 또 이 사회 과목을 하냐? 중학교 때는 뭐 시험 때나 잠깐 이렇게 공부했던 건데 왜 뭐 이렇게 공통사회를 갖다가 방학 때부터 이렇게 수업에 깔아서 하냐?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통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수능 과목이 이제 버렸어요. 수능 과목.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1이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고3 이제 앞으로 3년 후에 여러분이 수능 때 공통사회를 수능 과목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선배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배들은 이제 그 사회 과목이 9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러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저희가 좋은 건데요. 저는 한 과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은 편하겠죠? 네, 마음은 편하겠는데 굉장한 오판인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2022년에) 교과가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첫 대상자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마루타. 여러분이 첫 봤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정교과 바뀐 걸로 수능을 처음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1 때만 내신 대비로 했었죠. 중학교 때 한번 떠올려봐. 사회는 보통 시험 때 반짝하고 외우고 이제 넘어갔었어요. 뭐 그래도 크게 타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머릿속이 다 까먹고 그랬던 과목이에요. 그게 정상이지 뭐. 뭐 그걸 갖다가 평상시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통사회가 이제 수능 과목이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야. 왜? 이게 이제 고1 때 이제 학습을 하는데 어라? 고2 때는 또 건너뛰잖아요. 고2 때는 이거 안 접하겠죠. 그럼 고3 때 가서 다시 이제 뭐가 돼? 이제 여러분 이제 아까 얘기했죠? 2022 개정교과 처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통사회를 수능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치러야 되는 여러분이 첫 대상자입니다. 자, 선생님은 주로 수능 과목, 그러니까 입시, 쉽게 말하면 고3들, 그 다음에 N수생들, 재수, 산수 막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수업을 했어요. 이번에 원장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내신 대비 수업 별로 이렇게 고1 수업 안 했었어요. 그리고 하기도 싫었고, 왜냐 이제 주로 이제 입시 수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책임감이 생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현행은 이게 사탐이 모두 9개 과목이 있습니다. 9개 과목. 이 9개 과목이 한 과목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9개 과목이 한 과목으로 대체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9개 과목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 한 과목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알죠? 대치동.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학원, 뭐 대치동에 공부를 하는 애들은 대치동 애들만 공부하는 건 아니겠죠. 사방팔방 다 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여기 대치동 공부 거기 학원에 다니면서 볼 때는 뭐 방학 되면 막 전라남도 막 익산 막 이런 데서 올라요. 전북 익산 막 전라도 애들 막 올라와서 인근에 막 숙소 잡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래. 그런데 이제 지금 요 동네 애들이 이제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막 관심사가 여러분보다 한 1년 더 앞서 있다고 해야 되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이제 예비 고1이래. 그래서 이제 뭐 이거 한대. 그냥 학원에 들어가 뭐 하는 수업을 한대네. 뭐 얼핏 들어보니까 뭐 수능도 본대. 알았어.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야. 근데 놀라운 건 실제로 이쪽 애들은 이미 이걸 여러분이 이제 중3 때부터 알고 있어요. 여기 혹시 공통사회가 이제 수능이 되면서 평가원이라는데 이게 얘네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 많이 들을 거야. 평가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수능 출제 기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능 본다고 딱 해버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의 이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볼 건데? 뭐 어떻게 나오는 거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발표했어요. 뭘 발표했냐면 예시문화. 이렇게 낼 거예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본 사람 예시문화 보신 분 1도 없잖아요. 여러분 1도 없어요. 근데 여기 애들은요 다 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중3이 빨리 갔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네, 제가 뻥 안 치고 고3은 더 빨리 갑니다. 총알같이 지나갈 거예요. 왜? 여러분 중학교 때 시험 해봤자 뭐뭐 봤어? 중간 기말이면 땡이잖아? 그치? 타격감도 별로 없어. 물론 제가 듣기로는 요 S클래스는 공부 좀 한다고 하니까 뭐 고등학교 나름대로 뭐 특목고나 이렇게 대비를 했으면 내신 좀 신경 썼겠지 여러분들 그나마. 근데 고등학교 가면요 놀라지 마세요. 중간 기말 이외에도 학력평가 시험이 또 있어요. 늘상 시험입니다. 늘상 시험. 시간이 빨리 갈래야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거죠 선생님. 좋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요 내가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그 흘러가는 물에 그냥 휩쓸려 가다가 어느 순간 수능날이 젠장 개망했어 재수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저짓거리를 하냐? 근데 얘네들이 미리 그걸 이제 준비하고 대비하고 좋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애들도 여러분 나중에 학년회에 가면 여러분의 경쟁 상대예요. 여러분이 요 바운더리에 있어요. 여기 우리 학원이 커버하는 바운더리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랑 사방팔방 또 학교로 가겠죠. 뭐 누구는 이제 뭐 특목고 가면 또 멀리도 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보면 이 전국 단위로 여러분의 경쟁 상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스카이, 서성한, 중경의 여학생들 많은데 이대 어디가 있어요? 이게 학교 서열 요즘에 흔히 말하는 성적대로 봤을 때 정시로 봤을 때 이대 어디가 있어요? 이대가 옛날에 욕급이었는데 지금은 욕급도 안 돼서 이 정도 많죠. 요 정도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S반 클래스면 조금 이제 고1 아직은 중딩 딱지를 갖고 있고 싶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 되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제 적어도 이제 이거 이상 학교를 가겠다. 밑에 수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응시생이 적어요. 속된 말로 대학을 못 가는 애는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대학교를 가면 어려워요. 살기가 졸라 어려워요. 어른들이 잘못했어요. 왜? 밑에 가도 공부 열심히 하고 능력 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이거 되게 따져요. 되게 따져.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길을 쓰고 여기 가려고 하니까 여기 경쟁률은 세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대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대입의 방향성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수시와 정시. 근데 이런 것도 관심이 있겠죠. 근데 알다시피 현행은 수시가 더 많이 뽑아요. 거의
7대 3, 뭐 8대 2까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좀 대학을 널널하게 룰루랄라 가려면 이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대비. 그럼 이대비를 한다는 거는 생기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들이 졸라 많겠죠. 많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한 건 내신입니다. 내신. 자, 근데 중등 때 내신은 이제 뭐 그때 반짝했는데, 아 이게 문제라. 뭐가 문제냐면, 아 이게 8단이거든요. 세요 8단위. 이게 엄수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내신 때는 이거 이제 8단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요 대학들은요 피말려요. 내신 점수 몇 점 몇 점으로 정말로 당락이 바뀔 정도로 피말려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겪으면 알아요. 와, 왜 내신 하는지 알겠다. 여러분 이제 가봐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아주 그냥 눈에 쌍심지를 킵니다. 쌍심지를 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분위기 좋잖아요. 이제 대화도 하고. 이쪽 애들은요, 대화도 안 해요. 서로 갈굽니다. 서로 착 찌르고. 나중에 이제 수업하면서 재밌는 얘기 해줄 텐데, 타의 출력을 불허하는 대화를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대화도 하고 막. 아무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가려면 이거 잘 따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잡아야 돼.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내신 잘 준비해야 돼. 근데 이제 통사 내신은 이제 봐. 통사가 수능 과목이 됐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학교 사회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들이, 야 이거 1학년 이거 기존은 그냥 내신은 그냥 수능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우리 즐겁게 수업하자 얘들아 뭐 이랬을 거야. 근데 이제는 어라 이거거든. 그럼 이제 고민이 많이 빠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야 나는 수능형으로 시험 낸다. 나 수능형으로 시험 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능형으로 내겠다. 뭐 이게 따로 있어요, 선생님? 수능형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교과 중심의 어떤 내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교과에 좀 충실하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쉽게 이렇게 좀 가겠다는 측면이 아니에요. 수능형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건 수능 수준에 맞게끔 퀄리티를 높여서 문제 낼 거야라는 말을 하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9개 과목이 한 과목이 되면 이 9개 과목에 수많은 전문성 있는 과목들이 하나로 축약된다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요. 기존의 공통사회 난이도가 졸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딩 때처럼 단순히 시험 때 내신 대비 했다가는요. 생각보다 점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미지는요. 꽤 클 거예요. 꽤 충격이 클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공부 좀 해보니까 여러분 알죠? 첫 스타트 잘 끊어서 가줘야 돼. 왜? 나만 공부해? 교수께도 공부해. 나 이번에 좀 망했어. 그럼 다음에 잘 보면 되니. 그 자기 위안이죠. 그럼 딴 놈들은요? 딴 놈들은 놀아? 안 놀아. 지금 스타트를 잘 꽤 나가야 그나마 평행선 하면서 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중에 통사 수업을 왜 빡세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이거 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내겠다고 말씀하시면요. 난이도는 졸라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중 때 공통사회를 한번 다 볼 겁니다. 공통사회가 공통사회가 책이 이란 기존에는 선배들이 한 권이었는데요. 여러분은 교과서가 2권이 됐어요. 여러분의 교과서가 2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재 가져왔죠? 교재가 2권이잖아요. 1, 2. 이게 그냥 1, 2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과서가 이 2권이 됐어요. 2권. 한 권짜리가 2권 됐다라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내용이 많아진 거야. 왜 많아졌겠어? 9개를 다 때려 박은 거야. 그리고 아까 뭐랬어? 얘네가 평가원이 뭐 발표했어? 이거 발표했거든? 왜 발표했겠어?
하도 많이 많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공통사회금은 이때까지 수능 한 번도 안 치러봤으니까 이렇게 낼게요 하고 보여줬거든요. 오늘 당장 인터넷 들어가서 봐도 돼요 여러분. 보시면 뭐지? 어렵네 느낌 빠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3년 후에 얘기니까 전 그냥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어차피 봐 내가 만약에 저 학교 선생님이면 어차피 얘네들 저기 고2 때 안 해. 그러면 고1 때 하고 고3 때 어떻게 하지? 이거 편성하기가 애매한데 교과에 편성 애매하잖아요. 그럼 뭘로 깔겠어요? 뭐 특강이나 뭘 깔겠죠. 그럼 제대로 준비 못했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각자 알았을 때 고3 때 가서 뻔하잖아. 인강 듣거나 학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교과에 이미 고1 때 수업이 끝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특강 할 거라. 불보듯 뻔하게 고3 때 가면 수능 대비 제대로 못해줘. 어떻게든 뭐 방법은 찾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고1 때 여러분 어떻게 자 S반을 잘 들어. 니네 고1 때 내신과 수능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한번 1년을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빡세 공부해야 돼. 알았어? 빡세 공부하는 이유는 1년의 공통사회 내신을 충실히 하면서 뭐라고? 2년 후에 있을 수능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잔지형 기억을 남겨놔야 돼. 그래야 고3 때 가서 걔 안 힘든 거야. 기존의 선배들은 고3 때 가면 수능 과목을 해줘요. 한단 말이야. 그걸 빼놓는단 말이야. 주요 과목들을. 근데 지금 이 분위기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위기야. 그래서 여러분 부랴부랴 제가 여기까지 와서 수능 전문 강사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방중만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학기 좀 이어서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굉장히 바쁘지만 저는 주로 이제 입시학원 나갑니다. 네. 그래서 입시학원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입시학원 그래서 뭐 기숙학원부터 해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방중 끝나고 연계해서 학기 중에도 행사 수업은 깔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은 이렇게 할 거예요. 방중에 한번 봅니다. 원투를 다 보겠습니다. 근데 빡세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책 2권 있는데 요 1권하고 2권 중에 2권이 헬이에요. 2권이 헬입니다. 2권의 단원에 보면 법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철학 파트, 윤리 파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 파트가 여러분 헬이에요. 경제, 특히 경제 들어가 있어요. 이 경제가 어떠냐면 기존에 여러분 선배들은 9개 과목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이 사회문화라는 과목하고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 중에 경제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덥니? 이거 어떻게 끄니 이걸? 어우, 거의 뭐 바비큐를 만들 돈인데. 좀 이따가 1시간 끝나고 끌게. 경제를 선택을 애들이 안 해. 이거 왜 안 했냐면요. 어렵기도 어려운데요. 놀라지 마세요. 서울대학교는 경제를 필수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학교 올 새끼는 9개 과목 중에 입 닥쳐. 이거 무조건 하나 하고 와. 그러면 서울대 갈 새끼는 경제를 다 선택하겠죠. 그러면 일반 애들이 경제를 하면 자기의 경쟁 상대가 누구야? 서울대 갈 새끼들인 거야. 점수가 잘 나올까? 나올 수는 있죠. 근데 하나 삐끗하면 그냥 등급이 브락 떨어지겠죠. 안 해요. 전체 수험생 중에 퍼센티지는 4%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했다고? 이게 통사로 바뀌면서 여러분이 빼박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물론 교과서에 이 경제의 전문적인 내용까지 심오입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얘기도 잠깐. 교과서가 원래 5개였는데 5권이었는데 5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개로 바뀌었어요. 출판사가 9개예요. 근데 지금 게을러 가지고 검정만 받으려고 이 새끼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시중에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 참고서도요. 제가 돌아보낸 줄 알았어요. 이 참고서가 없어요 시중에. 이 개정조과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이거는 아예 확 뒤집어 버렸으니까 출판사도 미치는 거예요 이거. 새 참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봐. 아니 교과서가 나와야 그걸 분석해서 시중에 참고서 회사가 출판사가 만들 것 같아. 안 내고 있는 거야. 그나마 이 책 보세요. 이 책 어디서 만들었어요? 첫 장 맨 왼쪽 아래 보면 뭐라고 나와? 이투스 V라고 나오죠. 이투스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투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투스는 이제 고등학교의 3대 수능 브랜드입니다. 알았어요? 뭐 메가스터디, 그다음에 이투스, 스카이 이렇게 3대 브랜드. 공식력 있는 수능 전문 브랜드에서 얘는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빨리 입수해가지고 책을 그나마 좀 짜임새 있게 만들었어. 별로 마음엔 솔직히 안 부족하긴 해. 그래서 제가 입수한 교과서가 지금 몇 권 안 되는데 막 훑어봤어요. 그래 아까 경제도 들어갔는데 요 2단원에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나왔을까 쭉 봤더니 몇몇 교과서는 그냥 뭐 크게 막 어렵게 안 나오고 그냥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뭐 극복할 만한데 어떤 교과서는 졸라 심화를 해놨어요. 그 교과서를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서 채택을 했다 걔는 끝난 거야. 차이 선생님이 아싸 이러겠죠. 왜? 변별력이 좋잖아. 그치? 졸라 어렵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이 9개 과목을 다 분석을 9개 과목이래. 이 9권을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수능 때 이걸 잘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몰라. 이 9개 과목의 책이 아직 다 안 나와 있고. 그나마 이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또 정리해서 나온 책들이니까 우리가 방중 때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기존에 나와 있는 출판사의 책들 중에서 그나마 공식력 있는 책을 통해서 살펴는 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대신 학기 시작하면 이제 아무래도 방중 때는 여러분 S클래스는 수능형 문제를 좀 많이 풀 거고 내신 레벨 문제는 조금 줄이긴 할 겁니다. 뭐 이거하고 이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좀 얘가 좀 어렵긴 하겠죠. 이게 없잖아요, 선생님. 수능 안 봤잖아요, 아직 안 봤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학력 평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평가원. 여기도 보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일정 정도 단원 나가면 S반을 줄 겁니다. 이 책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은 줄 거야. 그래서 그거 풀어보고 그거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중에 제가 요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학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내신 대비가 좀 더 강해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학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야? 아까 얘기했죠. 이 9개 과목을 선택한 선생님 어차피 그래봤자 저희 학교가 선택하는 그 한 권의 책만 저는 내신 대비할 때 보면 되죠. 맞긴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내내 뭐랬어요? 그래 난 한 권을 1년 동안 내신 대비 위주로만 보면 되는데 그럼 2년 후에 수능 때 어떻게 할래? 교수님들은 이 9권 쫙 펼쳐놓고 수능 문제 낼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9권 쫙 펼쳐놓고 봅니다 교수님들은. 왜? 그래야 편애하지 않죠. 특정한 책에서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9권 지금 제가 입수한 책들 봐도 어떤 새끼는 이거 졸라게 심화해서 내용을 담아놨더라고요. 그럼 그 공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그걸 왜 지금 해요? 3년 후에 해도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어떤 학교가 그 심화된 책을 선택을 해서 학교 선생님이 다 죽어봐라 이런 강의를 하면 나는 회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심화된 내용들을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우니 제가 유튜브에다가 강의를 찍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특이진도나 이런 친구들은 그걸 보게끔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자 그리고 책값 비싸죠? 많이 비싸죠. 엄마 아빠 이제 등골을 막 빼고 계시는데 고3 내내는 엄마 아빠 등골을 중능 때보다 더 많이 뺄 겁니다. 뭐 학원비다 책값 난리 부르스. 근데 지금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저께 뭐 미안해 해가지고 대충 와가지고 친구 책 빌려서 선사해가지고 복사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대충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망해요. 집게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지금 이 교과 이 책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책을 지금 열심히 다시 만들고 있어요. 통상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이거 입수되는 대로 차곡차곡 넣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중 끝나게 되면 원래 대시동 수업할 때 쓸 책인데 여러분도 같이 교재로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시험 때는 또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문제집이 한두 푼 합니까? 그 문제라는 거 미리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아, 맞아. 미리 만들어진 걸 여러분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성이나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이 예시문학 나오기 전 문제집인 게 많아요. 지금 나온 책들. 그래서 문제집
굳이 사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문제도 풍부하게 드릴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학기 중에도 반드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중딩 때 사고방식으로 공부하셨다가요 피눈물 나요. 알겠습니까? 그건 느낄 거야. 느낄 수밖에 없어. 그냥 중간고사 한번 딱 지나면 바로 느끼게 됩니다. 바로. 자, 너무 겁을 줬나? 그럼 겁은 먹지 마세요. 네, 겁은 먹. 선생님, 근데요 내신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뭐 그렇게 빡세게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근데 벌써 서울대가 발표했죠? 뭐라고? 아 그래 9등급으로 나눈 걸 5개로 줄였어? 그러면 옛날에 1등급하고 지금 이 바뀐 1등급은 다르겠네? 그치? 바뀐 1등급 안에 옛날만 2, 3급도 들어가게 2, 3등급 애들도 들어가 있겠네? 그러겠지? 그랬더니 서울대가 그래 알았어 수능은 참고자료만 할게. 이게 뭐야? 이 얘기는 뭐야? 수능의 변별력을 못 느낄 테니까 자체적으로 또다시 뭐 수시에 좀 더 복잡하게 다른 걸 요구할 거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내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학과 선생님이나 여러분 학원에서 챙겨주시겠지만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시겠죠? 자, 방중이 바로 그런 스타트를 끊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책 한번 펴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 뒤에 프린트 한 장씩만 많이 가지세요. 자, 책 프린트는 이제 수업 때 여러분 이제 내용 확인하는 거 그런 용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드리면 그것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책 한번 펼쳐보시면 통사 1, 통합사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장 넘기고 이제 보면은 2장만 넘기면 목차가 나와 있어요. 자, 5개 단원이 되어 있어요. 이번도 5개예요. 그러면 총 몇 단원이에요? 10개 단원이 됩니다. 근데 거기 1, 2단원이 있잖아요. 기존 통사는 9개 단원이었는데 하나 한 단원이 늘었어요. 근데 는 게 새롭게 뭐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 1, 2단원이 원래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둘로 찢어 놓은 거야. 왜 그랬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 왜 찢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찢어놨다는 얘기는 좀 더 뭘 더 심화해서 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선생님 통사 수능 때 몇 문제 나와요? 그것도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이 새끼들. 기존 사탐은 몇 문제 나왔는데 과목당 20문제. 두 과목 선택하니까 40문제 나왔던 거거든. 예상하건대 통사 통과를 같이 보면 한 50문항에서 25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아직 몰라. 뭐 누구 말로는 50문항, 각각 50문항에서 100문항씩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 알겠어요? 아무튼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야.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대략 25문항이라면 산술적으로 10개 단원이니까 최소 한 단원에 2문항씩은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니? 근데 아까 얘기했죠? 통사 2권에 해린 단원이 몇 개 있다고 했죠? 제가 봐서는 그 단원에서 2-3문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단원에 한두 문제가 나올 거면 뻔하죠.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대비가 어렵진 않은데 어떤 걸 좀 더 변별 있게 심화할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얼만큼 좀 집중력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냐 이거예요. 자, 막말로 암기 과목인 사탐이 어느 순간 이제 이해력 위주로 바뀌다 보니 여러분의 문해력, 여러분 더럽게 책 아니고 언어 사용하는 능력과 문자 읽기 쓰는 능력 보면 개판이야. 서울대학교 입학생들 첫 시험을 보고 교수님들이 돌아버렸대. 왜? 대학교 가면 시험 어떻게 봐? 대부분 논술이에요. 쫙 논술형으로 본 다음 주제 딱 주고 써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한 거에 밑줄 쳐있는 이 B4 크기에 쫙 써내려가는데 뭐 심지어 맞춤법도 틀리고 막 적절한 언어 사용하는 것도
자, 여러분 특히 우리 사탐은 이 사회는 이 문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 못하는 사탐도 못 사회도. 그래서 평상시에 책 좀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요즘 얼마나 좋니? 핸드폰 가지고 금방 찾지 않니? 옛날엔 종이사전 봐야 된단 말이야. 바로바로 확인해서 바로바로 해야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5개 단원, 그 다음에 총 10개 단원인데, 자, 그러면 1권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2개가 있어요. 바로 2단원, 3단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2단원, 3단원이 그게 이제 뭐 행복, 인간사회 행복,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인간이라고 표현한 이 2단원이 그나마 1권에서는 그나마 조금 어려워. 별표만 해놔. 2, 3단원. 아, 이거 공부할 땐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라고 하고, 책 2권째 있는 사람들은요, 피지 마시고 2권 때는 이제 앞에 1, 2, 3단원이 졸라 어렵습니다. 졸라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기 시작하면 야 2학기 때쯤 볼 거야. 아마 여름방학 헬렐레 해서 막 더위 먹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시험 보면 이제 막 뭐야 욕하면서 토나고 토하면서 막 이러고. 자,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할 거야. 자, 우리가 방중에 한번 본다고 했는데 좀 빨리 보고 후반기에 가면요 앞부분 다시 좀 빨리 볼 거야. 그래서 학교 수업보다 좀 선행해서 나갈 거야. 나가면서 학교 수업이 뒤따라오면서 그러면 1회독 하고 같이 선행해서 2회독 하고 학교 수업 3회독 정도 하면 적어도 여러분 클래스 정도의 머리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준 문제들 졸라 풀고, 알았어요? 그 특이진도 있는 애들은 영상 보고 하면 어렵지 않게 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다른 지역 애들이 하는 거 여러분이 못하게는 안 할 거예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정말 전국에 다 있지만 적어도 서성한 이상, 중경예시 이상을 갈 놈들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똑같이 학원이나 과외나 소수그룹 뭐나 별짓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항상 각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너무 쫄려요. 쫄린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시간은 빨리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쫄린데 시간은 졸라 빨리 갈 거야. 왜? 맨날 시험 보고. 그래서 웃음기는 좀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도 뭐 웃음을 찾아야 되죠? 심심하시면 주말에 여러분 응원봉 들고 나와서 응원 좀 하고 이렇게 오세요. 이쁜 데로 나와가지고 각자 팬클럽 어디 있잖아요.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평상시 어디 고함지를 도 없잖아. 뭐 공연장 가면 돈 내고 들어가는데 야 무료야 무료. 무료로 가가지고 하면서 뭐 잘도 모르겠지만 막 물러가라 그러고 막 하고 오세요. 스트레스 얼마나 풀리겠어. 진짜 스트레스 풀게 그만큼. 얼핏 영상 보니까 그런 애들 되게 많던데? 그리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 잘 봅시다. 잘 해보는데 아무튼 잘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단원 첫 페이지 한번 펴보면 거기 펴지 마요. 옆에 거기 보면 자, 여기 한번 펴볼까요? 여기. 짠, 여기 보면 1단원 대단원의 제목이 뭡니까? 뭐라고 하죠? 이게 이상하다 진짜. 예술반 애들 역시 너희는 이제 그런 게 좀 돼 있네. 암기 과목 잘하는 방법, 물론 암기 과목보다 웬만한 과목 잘하는 방법이 오감을 활용하는 거라고 들어봤죠? 오감이 뭐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말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에요. 자, 우리가 왜 좋은 대학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진짜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렇게 평가받는 대학들을 왜 그렇게 가야 되냐? 이유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수업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유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제목이 뭐라고? 통합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통합사회의 과목을 만든 취지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통합사회는 사회를 통합적으로, 듣지마, 왜 쓰고 안 했어?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사회 문제를
하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자, 낙관이로운 얘기는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누가 이거 외우래? 외울 필요 1도 없어요. 그냥 이 과목이 왜, 그리고 원래 하나였던 단원 1, 2단원을 왜 굳이 분리했을까 봤더니 사회를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가 졸라 복잡하니까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면 못 해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9개 과목을 찢으면 안 되는 거지. 왜? 통합적으로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문제를 보고 해결해 간다는 거야. 그래서 합쳐버린 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배울 내용이 많아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